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어, 네, 일단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요 앞부분은 기본적인 문법들을 좀, 썰컴 매뉴얼에서 좀 알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 네, 적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쿵짝쿵짝을 하는데, 이 썰컴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이 있고, 따로 베리어블이 있어가지고 시그널의 개념은 이제 이 시그널을 이용해서 인풋 아웃풋을 가져오는데 그 인풋 아웃풋에다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증명하기 위한 것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베리어블은 어, 그 과정에서 임시적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네,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요 정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네, 드릴까 싶은데요. 이거 네네.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지금 봤던 다른 정의나 이제 여쭤봤던 거에서 들어보면은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서킷이 쭉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들어가는 막대기랑 나오는 막대기라고 그냥 이해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게 어떤 데이터로 이제 합쳐져서 나오고 이런 식의 형태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 그게 뭐 변수도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 우선 그 인풋 아웃풋 시그널이고 그 중간에 그 값을 갖게 되는 무언가도 시그널이고 네. 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들었고요. 네. 또 안 그래도 제가 컨스트레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네. 계속 모르겠어갖고 어, 오늘도 이제 그 저희 부서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봤는데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던 다른 문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컨스트레인트로 정할 수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음, 그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어, 그러니까 더하기나 곱하기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여야 한다. 혹은 음, 두 개가 같이 결합해서 상관없고 뭐 그런 식의 형태여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사실 요 A 곱하기 B는 C예요 원래는. 근데 네. 그 형태가 이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파다 보면은 그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A 곱하기 B는 C에서부터 이제 도출된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컨스트레인트에 그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네. 컨스트레인트라는 것도 정확하게 뭐 제약 조건이 저도 지금 처음에 계속 제약 조건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네. 제약 조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방정식 그러니까 그 회로 부분의 방정식 있잖아요. 네. 방정식 자체, 그 식 자체 값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내놓는 것 자체를 포함해서 그 제약 조건이라는 것도 이건 이거여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모두 컨스트레인트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시그널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베리어블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그 와이어에 들어가는 그 각각의 노드랑 이 줄 엣지라고 하네. 뭐 이거를 이루는 요소들은 시그널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음, 것들을 저는 베리어블로 사용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네. 진행하시죠. 그 베리어블이 네. 시그널에 연결이 되진 않나요? 결국 연결이 되죠. 연결이 안 될 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베리어블에 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증명의 이용이 되지 어, 않으면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베리어블이 코드를 몇 있나요?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네. 차라리 코드를 보면서 아, 저희 함께 추측을 해볼까요? 네. 인정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표현도 넣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것도 네. 그 제가 본 다른 문서에서는 요 밑에 있는 대시 대시 화살표는 이제
덜 안전하고 어사인만 할 수 있다라고 네. 나왔는데 이거는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할 수 없을 때만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쓸 수 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걸 써야 된다. 음, 그러니까 사용이 음,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만 이 밑에 있는 걸 쓴다라고 이제 어떤 사람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음. 그, 그, 이거는 그, 뭐죠? 네. 경국님이 올려주신 유튜브, 제가 올린 건데 네네. 이상하게 아, 정성님이 정성, 올리신. 네. 여기에 보니까 네. 그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같이 봐볼까요? 네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시그널은 필드, 그러니까, 2의 256승 중에 가장 큰 프라임 넘버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네. 퍼블릭으로 명시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프라이빗, 그러니까, 어, 그, 저희 프롭에서 지키라는 게, 프롭의 그 지식이, 지식을 도출할 수 없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프라이빗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네. 따로 퍼블릭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다 프라이빗이다.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영상에서 본 자료에 보면은 그 보니까 프라이빗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퍼블릭이라고 명시를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명시를 해야지 프라이빗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명시해야 들어요. 풀리가 아닌가요? 저도 근데 이 예제 네. 코드가 코드가 코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동영상 한 두 번째 장인가 이렇게 음, 어, 네, 계속 진행하시죠. 네. 네. 그러고, 뭐, 사용 예시는 이렇습니다. 네. 음, 네. 그리고 베리어블은 저는 논 시그널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고, 뮤터블하다. 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할당이 되면은 수정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렇고, 이제 템플릿이라는 게, 그냥,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 대신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 좀 다른 게, 템플릿은 저희가 뭐 스태틱 함수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템플릿 안에 시그널이 있으면은, 그 시그널, 이 템플릿을, 인스턴스화하고, 이 안에 시그널들의 값을 할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템플릿 인스턴스 된 템플릿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시그널이 같은 값이어야 돼요. 같은 값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해시 함수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해시 함수를 구현한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 포문을 두면서 여러 번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하나의 템플릿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을 계속 인스턴스화 해가지고 따로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들이 있으면은 이 얘네가 어, 어, 연결이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펑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건. 네, 맞아요. 네. 음, 저도 약간 예전에 뭔가 연습을 하다가, 왜 안 되지, 이게? 이런 게 있을 때 보면은, 아, 내가 템플릿을 여러 개로 안 사용하고 하나로 사용하려고 했구나. 이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건데 근데 컴파일 하면서 잡히는 거 아니면은 네. 컴파일 하면서 안 돼요. 네. 그렇고, 아마 뭐, 다시 할당하려고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떴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컴포넌트가 이제 인스턴스화된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컴포넌트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없고, 네, 각각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코드를 보면은, 뭐, 인터널 템플릿을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어, 컴포넌트 하나를 선언을 하고, 얘는 지금 인풋 두 개를 받으니까, 여기 인풋하고 아웃풋을 정하고, 네, 아웃을 받을, 네,
이렇게 정하면은 이제 이 메인 함수의 아웃이 이 컴포넌트의 아웃을 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펑션은 이제 네, 그냥 시그널을 사용하지 않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베리어블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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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예전에 제가 했던 건데 그 네. 워클트리 코드를 워클트리의 루트 해시를 구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인풋이 1, 2, 3, 4, 5, 6, 7, 8이 있고 네. 이 1, 2, 3, 4, 5, 6, 7, 8을 다 해시를 해서 쭉 가면은 워클 해시가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이 이 퍼블릭과 일치하는지를 테스트 해볼 건데 K값은 좀 이거 까먹었어요. 이거 아마 어, 이 MIMC2라는 그 해시 함수인데 그 함수에 들어가는 몇번 네, 이터레이션일 거예요. 네. 음, 네. 그래서 처음에 프레그마 버전 넣고 인클루드로 이 MIMC 스폰지 해시 함수를 불러와서 할 건데 여기 메인에서 머클 해시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8을 넣었는데 얘는 이제 노드의 숫자를 그냥 제가 하드 코딩 한 거고 인풋 시그널에 8개가 들어가는 거고 네, K도 들어가고 아웃풋 시그널이 있고 네, 중간에 이제 그 콘스트레인트에 사용할 중간 노드들 시그널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 네. 각 얘는 지금 어, 레벨이 2개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 레벨별로 폼은 2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MIMC 스폰지가 컴포넌트가 N개 만들어졌잖아요. 이 각각의 MIMC 스폰지에 대해서 인풋을 넣고 K 값을 넣고 그 아웃풋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네. 저그 컴포넌트 MIMC 가로치고 N은 쟤를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N번 해시를 할 건데 그 N번의 각각의 MIMC 스폰지 함수를 템플릿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각각의 그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네네. 근데 걔가 중복되면 안 되고 계속 같이 인스턴스화 돼야 되니까 N개를 포문을 두면서 사용하는 거죠. 아, 네.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시면은 다 설명드렸나? 네. 밑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에 다 해시라면은 얘가 나오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 런을 할 건데 런을 하기 전에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퍼블릭 값이고 얘가 이제 인풋 값이 될 건데 저희는 네. 그래서 서킷에다가 퍼블릭 인풋과 그 윈리스 그러니까 증거를 넣었을 때 이 2개가 이제 프루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루프는 XW를 이용해서 프루프를 만드는 거고 프루프와 X와 Y를 이용해서 베리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셋업을 할 건데 셋업을 할 때 서킷이랑 어, 임의의 뭐라 그러죠? 그, 뜨고 거리는 그거 네, 그걸 뭐라고 하죠? 톡식 리스타일. 어, 네. 여기 특집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네네. 네.
엔트로피, 네, 엔트로피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랜덤. 네, 그 커밋을 할 때, 뭐,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세레모니 할 때, 뭐, 저의 랜덤 값을 여기 넣고, 뭐, 다른 분의 랜덤 값을 다 모아서, 어, 네, CRS,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프루프 키랑 베리파이 키를 만들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 프루프 키는 프루프를 만드는데 XW랑 사용을 하는 거고, 이 베리파이 키는 어, 이 베리파이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은 네. 처음에 서킷을 이거는 제가 하면서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코멘트는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 있죠? 이렇게 네. 지금 잠깐만 아,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미리 만들었는데 처음에 있는 거는 아니다. 아, 잠시만요. 연설에서 여기 이걸 보시면은 딱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 인풋이 있고 그 증명하고자 하는 퍼블릭이 있고 얘는 저희가 사용하려는 그 MIMC 해시 함수고 얘는 아까 보여드린 그 셀컴 코드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 처음에 그냥 다 날릴까요? 얘를 어, 아, 음, 뭐지?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어, 네, 컴파일을 합니다. 썰 컴파일을 요거겠죠? 파일 네임. 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는데 저희는 JS를 쓸 겁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윈리스를 만들어 주거든요. 얘가 그러면은 여기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유닛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랜덤밖에 생각하면 돼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풋이랑 퍼블릭이 잠시만요. 생각. 그러니까 인풋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라미터로 인풋을 주잖아요. 이 인풋을 이용해서 윈리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랜덤은 아닙니다. 맞음, 맞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비트닉스가 a set of all computational trace value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맞는 것 하나를 미리 한번
윈리스로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고 네. 있는 프라이빗에서 문제를 있을 때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아예 노출되면 리빌되면 안 되지만 네, 그중에 어떤 특정 말 그대로 윈리스트처럼 하나만 네네, 뽑아내는 증인, 그런 뭐, 그런 느낌. 네, 그 중에 하나의 인풋,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컨스트레인이니까 A 곱하기 B는 C인데 이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 A, B는 C가 true가 되게 하는 그 값들이 위트니스인 거로 이해하고 있어요. 음, 그 말이 그, 다항식을 만족하는 아웃풋이랑 인풋의 그 짝 페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아, 네. 음, 그래서 윈리스를 하나 만듭니다. 근데 왜 안 되지? 왜냐하면 인풋이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윈리스가 만들어지고 얘를 옮기고선 이제 그 세레모니를 할 건데 어, 네, 예, 뭐 저도 뭐 정확히 어디는 모르 일단 세레모니를 한다고 스나크 JS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파워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아닌데 어, 그 서킷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해주면은 그 오류가 나거든요. 이 과정에서.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고 경험적인데 13을 주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4로 하겠습니다. 네. 12까지만 들어간다고 어디서 전편에 얘기 들었는데. 왜 에러가 나나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히는 커져서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네, 너무 커져서. 너무 크게. 네. 에러 난 게 없나? 이게 파워가 그 뭐야 질문이에요. 답이 아니고. 네. 그 파워가 그 뭐냐 이 셋업의 다항식의 차수죠. 글쎄요, 아무래도 파워니까 제가 그럴 것 이해하고 같은데. 있는 거 네, 물론 이제 틀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 추측은 그게 시크릿 값이 세레모니로 나오는 시크릿 값이 S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파워가 2다, 그러니까 2차 다항식으로 나온다 하면은 x 제곱에서부터 이제 0차까지 있으니까 계수가 3개가 있잖아요. 2차 식의 계수는 어떤 시작점 g에 대해서 그 덧셈 연산을 2번 한 거, 그쵸. 1차는 한 번, 0차는 0번 한 거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파워가 2면은 n차 파워를 가지는 셋업은 이제 그 최대 n 플러스 1개의 그 서킷의 그 개수라고 해야 되나? 좀 음, 파워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음, 나중에 서킷이 막 커지면은 이제 당시의 차수가 커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파워가 그만큼 더 많이 잡혀 있는 셋업을 다운받아서 이 커밋먼트를 생성해야 된다. 여기 그렇게 해야 됐어. 어, 근데 이게 타워 요거 하는 작업이 지금 세레모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보통 세레모니라고 하면은 이제 GKP에서 이제 그 유니버설 되어야죠.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그 시크릿 뭐라 해야 되지?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거는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 다른데 공개가 되어 있는 그게 있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그 셋업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특정 그 노드에서 이제 포크를 해가지고 자기가 시크릿 값을 추가해서 이제 그 S 값을 더 한 번 더 만들 수 있대요.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그 세레모니 하는 해서 만들어내는 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유한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 유한체를 만드는데 이 유한체의 크기가 커지면 음, 서킷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어 보여서. 아, 서킷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는데 네. 서킷의 크기를 담을 수 있는 그 유한체의 크기가 서킷의 크기보다 같거나 커야 이제 커밋먼트를 생성할 수 있잖아요. 전 아까 이제 알고 얘기하는 정확하게 거예요. 알지 않았는데 이건, 네.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그 서킷의 크기에 비해서 그 유한체가 작다라고 하면은 못 만든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못 어, 만드는 건 아닌데 유한체가 크기가 작으면은 유추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랑 그런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뭔가 공부한다면 이거는 이제
클리어하게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않는 거 계시고요. 음. 저희는 답변을 해주실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아, 네. 한번 던져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14로 해서 첫 번째 키를 만듭니다. 구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가 만들어졌고 또 얘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했죠? 아, 네. 또 두 번째 키를 만듭니다. 이때 이제 엔트로피를 네. 이게 좀 오래 걸려서 밑에 거 설명드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저는 얘가 이제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되고 얘를 이용해서 어, 그 베리피케이션 키와 아니죠. 아,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팅이고 여기서 이제 컨트리뷰터들의 각각의 키로 이제 CRS를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 CRS가 나오면은 얘를 이용해서 베리피케이션 키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얘가 이제 프루프 키를 만드는 거죠. 윈리스랑 어, 퍼블릭 값을 이용해서 네. 그리고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GK랑 PK가 다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베리피케이션 키를 가지고 저희 아까 테스트 하려고 했던 퍼블릭 값이랑 프루프랑 맞는지를 네, 체크를 해봅니다. 볼까요? 근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사실 궁금했던 게, 어, 서킷이, 물론 당연히 지금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서킷을 하면 당연히 영지시키면 GK가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영상 같은 거 보고 찾아보면은 서킷만 봤을 때 사실 서킷은 그냥 어떠한 산수를 해주는 그런 약간 엄청 심플하이된 프로그램? 함수? 같이 느껴지지 꼭 GK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아, 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화학 드론에 있을 때 이런 코드들을 꼭 지금 당장에 스나크 JS처럼로 통해서 프로포를 안 만들더라도 사실, 그, 워크트리는 그냥 해시 펑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근데 사실 그게 좀 다른 게 그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돌려보면 아는데 네. 그걸 증명한다는 다른 얘기죠. 그러네. 아, 네. 그래서 저도 생각했던 게 돌려본다가 네, 아니라 증명한다구나. 그러네. 네, 그 실행한 거를 증명하는 거에 포커스인 것 같아서 얘는 증명을 위한 뭐 언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PBD라는 그런 스킴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그 음, 저희가 유저 사이드에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 지금 타임락 퍼즐이라고 딜레이 인크립션 같은 거를 그냥 그러니까 타임락 퍼즐이라고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복잡한가? 퍼즐을 보내요. 퍼즐을 오랜 시간 많이 퍼포먼스를 많이 내서 풀고 나면 컴퓨팅 파워를 많이 써서 풀고 나면 거기서 키를 딱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이 퍼즐을 못 푸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거죠, 암호학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다 풀었는데 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GKP 프로프를 만드는 과정은 뭐냐면, 실제로 이 타임랍 퍼즐을 풀면 이런 인크립션을 위한 정상적인 키가 나온다. 라는 거를 를 증명하는 프로프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쪽 타임랍 퍼즐을 풀어야 되는 쪽에서는 우선 프로프를 통해서 이건 공격이 아니다라고 믿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교육 시간이 다 돼갖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이 그렇고, 어, 그냥 쭉 돌려보면은, 음, 음, 아, 네. 돌리면은, 어, 네. 일단 여기까지 가볼게요. 네. 기다려 주세요. 그 Z키라는 파일이 프로빙 키랑 뭐 베리피케이션 키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기 주소에 적혀 있는데 맞나요? 어디 주소 말씀하시는, 그, 파트 34번째 줄인가요? 음, 프로빙 베리파이케 둘다 이건 제가 쓴 거라서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너무 잘 쓰셔가지고 어디서 갖고 오신 줄.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베리피케이션 키랑 프로빙 키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잖아요. 네. 베리파이어가 베리피케이션 키를 갖는 거고 프로버가 프로프 키를 이용해서 프로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프를 베리파이어가 베리피케이션 키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한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은 프로그든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거예요. 느껴져가지고. 지키 파일 아니면 Z키라는 파일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여기 41번째 줄에서 익스포트 하는 게 그거네요. 그 윗줄. 네. 41번째에서 이제 네. 저 D키에서 베리피케이션 키를 뽑아서 베리파이어한테 넘겨주는 형태일 것 같아요. 실제 베리파이어는 베리피케이션 키, 퍼블릭 프루프 이렇게만 갖고 있겠죠? 나중에 이제 지키가 이제 프로프 키인 거죠. 네. 아닌가요? 그러면 베리피케이션 키는 이거 증명을 생성할 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프로프를 생성할 때 예, 말이에요. 예. 아니죠. 프로프는 인풋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네. 그러니까 다른 인풋이면 다른 베리피케이션 키. 그러면 그 프로프를 생성한 프로퍼가 베리파이어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는 자기 프로프도 줘야 되고, 네. 저 베리피케이션 키도 줘야 되고, 요거 두 개만 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이제 네. 베리파이어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프 키랑 베리피케이션 키는 한번 이 세레머니를 통해서 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베리피케이션 키랑 프로프 키를 계속 쓸 수가 있고 쓰는데 이제 인풋만 달라지는 거죠. 퍼블릭이랑 시크릿 인풋만. 지금은 셋업을 같이 한 거니까. 네. 근데 이 셋업이 그 셋업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요 특수 웨이스트도 있고 그 셋업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로스 16은
이거 셋업을 할 때 그 서킷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프로필 키, 베리파이 키 말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요? 아까 그 문서 보면은, 그 선호시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그 발표 자료, 다시 좀 네. 보여주시면. 네, 요것만 보고 뭐지? 네. 베이스 코드 S 네, 네, 해주신 거 네. 해주시면, 여기 위에 있구나. 저 그로스 16 셋업이라고 있는 데서, 네. 네, 음, 여기에서, 자료실에서 네,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 파워 타워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로스 16을 한 번 더, 이제 그 페이지 2로 넘긴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네. 그, 그 세레머니를 마저, 이제 페이지 2를 하는 이유가 그건가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페이스2는 그냥 그 타워에만 관련이 있는 거고, 네. 그로스 16 관련된 거는 이제 그렇게 주어진,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페이스2 32번째 줄을 안 하고, 네. 35번째 줄 돌려도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런 거야? 31을 안 하고요? 네, 32가 하는 게 그냥 그 시크릿 키를 한 번 더 더해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거랑 요거를 네. 같이 컨트리뷰트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네. 저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네. 지금 한 명이 개인의 지키를 가지고선 맞나요? 디기를 뽑아내는 거. 네, 그게 네. 결과값인데. 개인의 개인의 이 피터 값을 가지고선 지키를 뽑아낸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여러 명이 있으면 이게 달라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키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아니,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또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어차피 근데 그 네. 이론 세션에서 이제 볼 거니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네. 전체적인 흐름만 해서 네.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 어디서 봤는데 나중에 찾아서. 네. 저게 그 페이스2 세레모니를 하는 게 네. 실제로는 보안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게 그 목적이라고 그걸 나중에 설명이 잘 돼 있는 거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디 설명드리나? 베리파이를 해보면은, 네, 오케이가 뜨죠. 네. 이 네. 엔트로피 계속 치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음, 실행할 때 계속 치라고 하는데 저거 같은 값을 쳐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네네. 랜덤에 가까운 다른 값을 계속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용도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CRS를 만들려면 여러 명이서 개인의 키를 가지고 뭐 멀티파티 컴퓨테이션이라는 걸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키를 만들 때 엔트로피가 필요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그냥 이더리움에서 했던 KDD 세레머니 같은 경우에 막 마우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사람이 한 명 한 그 값이 여기에서 엔트로피 해당되는 걸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뭐 제가 맞다 아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사실 지금 혹시 누가 정리해 주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나온 질문들을 다 모아서 질문만 해서 대답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해도 확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뭔가 이 OS 단에서 한 컴퓨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랜덤 값을 생성을 한다 하면은 뭐 이게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방지를 하려고 그 엔트로피 값을 넣는 게 수도 랜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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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솔리디티 코드도 알아서 스마크 JS를 이용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폴리시 코드를 볼 필요가 혹시 있을까요? 많이 없죠. 네. 뭔가요? 네. 네. 여기서 나온 거 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 그럼 한번 가볼까요? 키가 어디 있을까요? 솔리티 코드가 어디 갔죠? 아, 제 눈이 네. 아, 이건 여기서 저도 비슷합니다. 음, 인터넷이 이거 엄청 어, 아, 이게 지금 어, 제가 SSH 붙은 거라서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혹시 이 나온 애들이 필요하시면은 깃허브에 올려드릴까요? 거의 그거 다 올려주시지 않았나요? 그 GK 런좀 쉘이랑 더 같이. 네, 네네. 올려주신 파일에서 이거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좀 충격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베리파이어 솔 보면은, 네. 그 처음에 이거, 플래스? 뭐라 하지? 컨트랙트가? 그냥 두 개 있는데, 베리파이어만 디플로이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페어링은 왜 안 하고 왜 쟤만 하면 되는 건가? 페어링을 하냐고? 베리파이어 솔 맨 위에 보시면 페어링부터 있는데, 얘는 디플로이 안 하도록, 그냥 라이브러리구나. 네. 이거는 네, 네, 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디플로이 안 해도 그냥 인터널로 해도 사이즈 제약이 없나? 네. 표, 네. 표 그래, 되게 많죠. 네, 요 뒤에는 사실 비슷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해보고 예, 예, 그래서 뭐 파이썬 코드를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라는 의도였는데, 어떤 건지 잘 설명. 그러니까 이게 저 GK무크에서 숙제로 내준 건데, 플로트 포인트 더하기 연산을 GK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뭐 most significant non-zero bit를 찾는 거는 이렇게 파이썬으로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이제 셀컴으로 구현하게 됐을 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 근데 이게 제가 만든 거라서 아마 굉장히 비효율적일 거라서 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시기에는 중에 이해도가 제일 깊으신 말이 한번 해봐 주시면. 아, 네. 제가 많이 까먹어서 이것도 왜? 네. 음, 어디 있을까? 네.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 어, 일반적인 플로팅 포인트가 이렇게 생겼고 어, 네, 이거를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인티저의 연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내용은 아마 네, 많이 까먹어서 일단 네, 얘를 이제 파이썬을 구현한 게 얘인데 이거를 주고 전체 템플릿을 주고 거기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투두라고 써 있는데, 아, 네. 원래 투두라고 다 써 있는데, 그거를 채우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신기했던 것들, 몇 가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프트 양산이, 그냥 파이썬에서 이렇게 하면 끝인데, 얘를 이제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인풋 X를 받고, 몇 비트인지, 그리고 얘를 얼마나 시프트 할 건지를 해가지고, 이 X, 그러니까 이 B 값이 이제, 어, 그러니까 이 X 값을 비트 어레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각각의 비트 어레이에 대해서 시프트를 한 다음에 아웃풋으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음. 네, 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거 몇 번 하는 게 써 있구나. 네. 폰으로 들어있구나. 네. 실제로 이제 내가 듣기로도 썰컴 같은 데서, 그러니까 시프트래. 비트 연산이 되게 비효율적이다는 얘기 듣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if 같은 경우에도 음. if가 없어요. 없나? 있나? 모르겠는데 if를 이상하게 해야 돼요. 또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아, 이거 아마 셀렉터 안에서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 음, 요게 되게 진짜 묘하던데. 이 입구 하는 게, 브릿지를 만든다고 표현하시고. 멀티플렉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진짜로 서킷 만들듯이. 뭐. 2% 가면은 이제 둘 중에 컨스트레인 그 if랑 else 중에 어떤 게 음, 그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갈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컴파일 타임에 어떤 컨스트레인이 들어갈지가 다 정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이게 듣기로는 그래야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나? 그래갖고, 그, 제가 알기로는 스타크넷에서 쓰는 그 카이로라는 언어도 포문 해소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네. 그 무한을 계속 못 돌지 못하게 하고,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이 못 돌게 아예 만들어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게 컴퓨터가 X랑 Y가 동일할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에서 다 정해진 게 시그널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 시그널이랑 아웃풋 시그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서킷 자체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현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서컴으로 스타크도 만들 수 있나요? 스타크, 근데 그거는 스킴의 얘기 아닐까요? 근데 그 서컴으로 만든다는 거는 증명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증명 체계를 만든다는 건데, 그거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서컴이 스나크 스킴으로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뒤에 제가 알기로는 서컴이 제공하는 게 뭐 그로스 16이랑 몇 가지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중에 스타크는 우선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컴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요 언어를 가지고, 요 증명 가능한 언어를 가지고 이 스킴을 통해서 증명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준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킴이 어떤 건지는 지금 요 예제에서는 그로스 16을 썼던 거고, 다른 것도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요. 음, 네. 스파크를 만들고 싶으면은 카이로밖에 못 쓰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 스타크는 만들 수는 있죠. 스타크는 이미 스킴이 다 공개가 된 거라서, 사실 스타크 증명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 만든다고 하면은 러스트로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라이브러리 다 있으니까. 아니면은 스타크에서 제공하는 카이로로 언어를 짜서 그 VM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스타크 증명이 나올 수는 있겠죠.
카이로랑 서컴은 비교 대상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카이로 잘 아, 모르겠어요. 네. 그냥 스타크넷에서 그 컨트랙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랭귀지고 서컴은 그 프로프를 만들기 위한 증명을 만들기 위한 이런 랭귀지라서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가요?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면이 있다면 이제 파이로라는 랭귀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그 프로프나 이런 것들이 작게 나올 수 있게 고민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카이로가 약간 서컴이나 이런 모양이랑 좀 그냥 좀 불편하게 보인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카이로 배워봤는데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서컴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니 혹시 뭐 다르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GKVM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카이로가 있는 거잖아요. 카이로도 있고 이제 느와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인풋이 들어가서 증명을 해서 증명값을 떨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든 건 카이로 네트워크, 그 스타크 네트는 그런 식으로 돌리는 거고 인풋을 넣어서 결과값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스타크넷이 아니라 카이로는 그러니까 서커미랑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이라 사실. 네. 일단은, 네. 코드, 네, 여기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화살표 네. 얘기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음, 어디 있어? 맞아요. 그냥 잘 나오는. 네. 이분도 요거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 어, 애플을 시프트한 값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어, 넘버를 각 비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를 비트로 만드는데 각 비트가 이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일 테니까 어 얘가 그 컨스트레인트를 준다면은 어 b 곱하기 b의 제로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무조건 이 세 개를 만족해야지 얘의 아웃풋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래서 b의 i 값에다가 어사인만 하고 실제 컨스트레인트는 이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얘는 아주 용이해지네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그것 플러스 원래 숫자가 이 비트화된 애들의 합과 맞는지도 컨스트레인트를 줘서 네, 완벽합니다.